교수는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입니다. 최근 공주대 역사교육학과 동문 245명은 이명희 교수에게 학교에서 떠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왜곡된 교과서를 쓴 데다 교과서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좌우를 나누게 하고 또 특정 이런 정치 세력과 이렇게 연대하는 측면,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 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주대 역사교육과 학과장은 교학사 교과서가 수준과 품격이 한참 떨어진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정 과정에서 교과서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걸러내지 못한 이유는 뭘까? 교과서 검정위원들은 인원과 시간 부족을 꼽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너무 기간이 짧고, 그리고 검정 인원 수가 하면 너무 적고. 실제로 이번 검정위원회 수는 이전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검정위원이 12명이었어요. 반이 줄어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분명히 규명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사편찬위원이다. 의도가 뭐냐, 이유가 뭐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엔 내부적인 논란이 있었지만 교과서 집필 기준엔 맞춰 서술됐기 때문에 검정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합니다. 이견적인 색깔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과서 그쪽에서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기준을 어긴 거거든요. 다른 검정위원은 교학사 교과서가 탈락 점수인 80점 이하를 받기도 했지만 평균 점수에서 가까스로 80점을 넘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80점 이하로 주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묻히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논란 속에서 교학사 측은 출판을 포기하려 했지만 저자들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저희 교학사는 지난 검정교과서 출판 계약상 출판사가 검정교과서에 대한 출판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저자와 장시간 진지하게 합의하였습니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부실 교과서 논란이 이념 논쟁으로 과열되면서 대표이사는 살해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RCD 추적 같은 거는 저희가 검찰에 의뢰를 했고요. 네. 교학사가 아무리 잘못해도 네네. 사장 대표님이 살해 협박을 받을 정도로 잘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교과서 선정 시기를 연기하고 이번 달까지 8개 교과서 모두에 대해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정 취소 요구를 받을 만큼 부실한 교과서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에 우리는 참을 수 없는 허탈감과 모욕감을 느낀다. 우리는 검인정 제도를 유린하는 불법적인 조치에 대해 항의하며 만약에 교육부가 수정 권고나 지시를 내린다 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1학기용 교과서는 새학기 6개월 이전인 10월 11일까지 선정돼야 한다는 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6개월 이전에 주문해야 된다는 규정을 어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출판 포기나 검정 취소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 문제가 이념 갈등으로 번지며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데는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교육부의 태도에 지적해야 될 게 심사비, 검정 심사비, 검정 절차에 들이는 비용은 왜 출판사한테 맡기냐 이거예요. 국가의 공적 행위인데 이거는 공공의 행위입니다. 그걸 왜 출판사 개인에게 맡깁니까? 최근엔 한국사 수능 필수화 정부 방안과 맞물려 국정교과서 체제로 거꾸로 돌아가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단 한 종류만 만든다는 건 그 만든 사람의 의지를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겠다는 생각과 똑같기 때문이죠. 역사는 그 학문 자체가 다양한 해석을 기본으로 하는 학문이고 교육 과정에도 비판적으로 역사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 한국사 교육의 목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투성이라는 이 교학사 교과서에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역사는 역사적으로 기록된 자료를 사실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현재의 정치적 목적을 지나치게 앞세우게 되면 종종 역사 자료를 왜곡된 방향으로 해석하게 된다.